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총선은 더더더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도 경기도 의회 두 분, 저희의 지난주부터 아주 인기가 뜨거운 이제 저희 고정 패널 분들이십니다. 두 분 나오셨어요. 네. 네, 아주 묵직한 중량감을 가진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기획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경기도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반짝반짝 젊은 정치 네,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수석 대변인 황대호입니다. 의회 저거 아이돌이시래요. 아니, 우리 방 뒤에 의원님도 뭐 좀 준비하고 나오세요. 중후한 성남의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아니, 지난주 첫방 나간 이후에 네. 저희 뭐 많은 얘기들 들으셨나요? 주변에서 예, 좀 주변에서 뭐라고 안 듣고 하세요? 보셨대요? 예. 또 들었죠. 네. 예, 예. 뭘 하세요? 저는 실시간으로 좀 많이 왔어요. 오.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좀 진짜 이렇게 적나라하게 현안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하고 또 이게 완전 뭐 혈전처럼 이렇게 토크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배려도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다. 좀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좀 세세하게 서로 정쟁이 또 오고 가기도 하고 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서는 가장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꿀잼 각이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공격을 좀 하셨어요. 예. 황 의원님. 저는 얘기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주변에서 아니 뭐 황대호 의원하고 했니? 뭐 처음에는 야 그 상대편 에이스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저도 에이스인데요? 아 그럼요. 워낙 이렇게 당연합니다. 준비도 네. 많이 하시고 달변이잖아. 아유, 아니에요. 좀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덕담을 안 하시다 보니까. 예. 네. 좀 봐주세요.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줘봐. 아니요.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도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로컬 라디오에서 이렇게 대찬 토론 처음 봤다. 그리고 너무 재밌다라는 아이, 의견들이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의견 또 뭐 네. 질타도 좋고 칭찬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땡튜브에서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은 두 분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격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가 앞에서 퀴즈 내드렸잖아요. 예, 예. 오늘 정답 문자를 두 의원님들과 같이 그럴까요? 발표하면서 저희가 예. 일단 선물을 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물. 네. 네. 오늘 정답. 네. 정답. 네. 아, 정답 문자. 제가 먼저 발표해요. 저희 오늘의 정답은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네. 드릴게요. 선물 팡팡 선거 퀴즈였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 혹시 두 분 바로 기억나세요? 선거의 4대 원칙. 직접 비밀 평등. 오, 하나. 보통. 보통. 아, 오. 맞습니다. 예. 오늘 정답은 비밀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콜라 치킨 세트 받으실 분 황대호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아주 좋은 치콜 세트인데요. 네, 5408님 정답 비밀입니다. 네,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5311님 정답 비밀 선거. 우리 부부도 서로 모르게 투표해요. 네. 그치 부부 사이도 비밀로 하는. 그리고 오늘 대망의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한 분 방성환 의원님. 네. 네 소개해 주세요. 2044분 정답은 비밀 선거네요. 지금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수원으로 가는 301번 버스 기사님께 들어줘서 퀴즈도 얼른 응모해요. 아유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치맥이 아니라 치콜이네. 예, 저희가 맥주는 또 이제 심의가 네, 있을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격 토크 그럴까요? 저희 들어가야죠. 그 지난주에는 저희 그 제작진 키워드까지 총 3개를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두 의원님이 가져오신 네, 그 네. 키워드만 가지고 여야만만 토크 맞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천입니다. 네, 공천입니다. 요즘 공천 명단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시끌시끌한데요. 네. 먼저 방성환 의원님이 선정하신 키워드니까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너무 뭐 조용하다, 음. 감동이 없다 이러는데 저희 공천의 특징은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경선에 컷오프돼서 기에 앉아가지고 상경해서 뭐 집단행동하고 뭐 심지어는 머리도 깎고 막 네. 언론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 거였었어요. 예전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시도위원 출신들이 열심히 지역에서 표가를 했는데 어느 날 뭐 전략공천이나 우선공천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서로 자리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조차도 박탈이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시스템 공천에서 데이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경선을 많이 유도해서 이번에 우리 특징이 경선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관위에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이제 수긍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주고 또 다른 데 배려도 해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번 특징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수긍을 하기 때문에 약간 조용하고 근데 감동이란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원외당협위원장이 어떻게 고생해서 지금 되고 있고 청년 신인이라든가 또 인재 영입에서 어떤 감동.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보일 뿐. 황대현님 왜 웃으십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차근차근 시스템 공천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제 한 플러스- 반환점 돌았다고 네. 생각하시면 황 의원님 얘기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웃으셨어요? 예. 김공천을 보고요. 현역 행제 신인 행사라고 합니다. 그 민주당이잖아. 네, 현역 행제 신인 행사고요. 그다음 현역 불패 친윤 불패 공천 결과가 지금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PK에서요. 현역이 한 40%가 출마합니다. 예, 어저께까지 보면 건성동 김기영, 윤한홍, 김은혜 이렇게 정말 친윤 혹은 또 흔히 말하는 우리 용액간이라 그러잖아요. 찐윤과 용액간. 지금 대부분 공천 티켓을 거머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 18명 중에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확정이 된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수원에 이수정 후보 계셔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입인재라는 건 혁신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냐. 수업청. 그러면 대부분 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면 우리 특히 청년들만 지금 좀 보면요. 전상범, 이승환, 김재섭, 그다음에 우리 레이나로 유명한 우리 김효은, 예. 경기 오산입니다. 대부분 보면 강북갑, 중랑을, 도봉갑, 경기 오산이에요. 수도권 험지로 지금 자꾸 내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 의원들 보면 대부분이 다 경선입니다. 뭐 여명, 이동석, 최지우 이렇게 용산 행정관 출신이나 청년 후보자들은 경선에서 이미 탈락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대구 중남을 여기도 우리 강세 지역이죠. 예. 우리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은요 경선 후보자에서도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소통과 가정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성장통 어떤 개혁이라는 어떤 시대 요구를 반영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과정이 껄끄럽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 소리가 크게 나고 있지만 막상 후보들이 결정나서 면면을 다 대회해 보면 이것은 결국은 딱 하나 김건희 쌍특검법 표결 단속하기 위한 어떤 현역의 후보 주제예요. 수성 이런 것들로 연계가 돼서 네. 저는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클린스만 리더십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소통한다 그랬잖아요 위원장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20%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알려주고 또 경선룰과 이런 것 공천들도 1년 전에 저희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한동훈 위원장 사천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저번에 방송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부의 여당이니까 자리로도 회유하고 지역구로도 회유하고 저 청년 의원들 만나서 또 주저앉히기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러면 감동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양당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의힘의 민의를 대변한 공천을 했는지 이건 재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뭔가 지금 하셔야 될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 시스템 공천뿐만 아니라 과정이 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기도에서 지금 월등하게 50% 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은 TK에서도 어제 보셨죠? 우리 구자령 비대위원이 네, 네. 경선에서 이겼고 네, 맞습니다. 또 장해찬 청년 30대예요. 네, 네. 지금 과정 속에서 정치 신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현역 있잖아요. 현역분 중에 당무감사라든가 그중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해서 경쟁력이 우월하신 분들이 우선 단수 추천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불출마하신 분들이 있고 또 경선 배제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경선 중에 계신 분들도 현역분들은 감점을 드렸거든요. 감점 주고 청년들은 여성, 청년, 신인 이게 가점에서 심하게는 60점까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60점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정도면 우리는 황 대표님 본선 경쟁력을 봐야 돼요. 이게 현역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탈락시키는 게 최고선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결국 우리가 경선 이기고 본선에서 이기려면 최강의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 안 했다 그랬는데 저희는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을 몇 년 전부터 이 당무감사라든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부족하신 분들은 교체를 함을 통해 가지고 이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당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후보가 되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선을 통해서 안 되는 분 탈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시스템을 우리는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그냥 사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준비해 왔고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아까 과정 공개. 황 대표님 이거 훌륭하지 않아요? 감동 중에 저 좀 경선의 절차나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우리는 다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오늘 3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네. 최종적으로 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이렇게 경북이라든가 이런데 아직 그 사고당 여부로 있는 데라든가 유리한 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국민 추천제를 또 시행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리는 아직은 네, 네. 한 3분의 2 조금 못 미쳤다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황 의원님한테 이 국민의힘 경선이 조용한 경선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대성이고요. 지금도 국힘 당사의 그 TK의 단수 공천에 반대하는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의 기자회견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놓치고 그럼에도 있다? 네 그럼에도 지금 부각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현역을 거의 40% 이상 TK에서 공천을 하는데도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예.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수업만 보면 예. 3명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략 한 분은- 공천이죠. 아니, 그래서 한 분은 수긍하고 아니요 한 분은 하셨잖아요. 탈당을 그럼 했고요. 탈당하시고 뭐 예, 누가- 한 분은 누가요? 지금 장안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상전을 하시겠다고 아직도 선거운동을 아니, 열심히 박재순 하고 위원장하고 계시고요. 저기 한규택 위원장 그대로 잘 아니요 활동하고 저기 세 있잖아요. 명이요. 아직도. 전략 공천된 아니, 세 그러니까 명의 두 분은 다 지역위원장. 수긍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지금 아니 전략 아까 홍정- 공천된 게 뭐냐면 수원청에 그 아까 홍정기 그러니까 위원장 제가 그대로고 잠깐만 네, 일단 한 분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라디오 데이터 때문에. 틀렸어. 아니요 네네. 데이터는 제가 저희가 지금 방 의원님 바로 결산전을 또 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룡 장해찬 아까 하셨는데 구자룡 후보님께서 조수진 정미경 이렇게 경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선에 조수진 의원과 올려가는데 거기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지만 현역 의원이 최극단으로 늘려서 60%의 마이너스를 받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만 본선 경쟁력을 논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최고로 페널티를 많이 받은 분이 60% 이상 벌어지는 거고요. 대부분은 10%에서 20% 차이인데 국힘에 되게 신기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초선 분들은 어제 4분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예. 근데 다선으로 올라갈수록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에서 아직 선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경선을 붙으면 3선, 4선은 여태까지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인재 영입이나 신인들을 험지로 몰아서 경선시켜 놓고 이것을 공정했다, 어떤 투명했다, 감동이다 이러는 것은 조금 시대 정신과 좀 덜 떨어진 자화자찬이다. 현역들 컷오프는 안 네. 시켜요. 그 아까 네. 두 의원님들이 컷오프 시켜야죠. 불공정하게 컷오프 시대 불공정한 요구가 아니 컷오프를 시대 얘기하는 요구가 거예요. 바르지 않다라면 저는 컷오프 시켜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 때에 지금 따라서 서른 필요하다고 의원이라든가 봅니다. 뭐 박영진 의원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그 불공정 그러니까 컷오프라든가 예, 배제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네. 그 아까 두 현역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컷오프 되는 사례가 매우 적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했어요. 네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아까 우리
그리고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탈표를 좀 우려한 게 아니냐. 또 딱 마침 또 오늘 또 뭐 본회의 하려다가 이따 저희들 얘기 나누겠지만 이게 뭐 그거는 미뤄지긴 잠시 후 했습니다만 2부, 네, 키워드긴 합니다만. 뭐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은 요소들을 어떻게 얘기하시잖아요. 보십니까? 특검법 얘기하고 또 제3지대 이준석 신당 예, 쪽으로 그렇죠. 많이 갈 거니까 늦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선거의 저기는 전략 전술인 거예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상황판을 놓고 공심이나 비대위에서 전체적인 전략이나 작전화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는 순서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역 중에서도 경쟁력 있고 뭐 지역의 신인이라든가 이런 분하고 월등하게 앞서거나 뭐 혼자 신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수로 우선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정 속에서 반환점 돈 상황에서는 그런 현역 중에서도 조금 부족하신 분은 경선을 하는 거고 또 부족하신 분은 불출마를 하고 또 훌륭하시지만 약간의 감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지역 3선이라든가 또 하이시 프로의 감점 이런 단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주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가점을 줘서 그게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국민의 힘에서 과연 아름다운 경선을 했다. 참 공천 잡음이 그래서 없고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참 자연스러운 게 예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경선 문화가 우리 상대적으로 많이 정착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기초한 그 얘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자기들의 노력을 평가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경선의 기본 토대를 갖추고 있고 그걸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타나는 게 수긍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결국은 이거는 4월 10일 날 표로 나올 텐데 그렇죠. 결과는 지금 많은 그렇죠. 부분에 조용하다 감동이 없다고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감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이 배제되지 않고 경선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받아서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용하게 감동하고 있고 그게 표로 연결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공천 키워드로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좀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시간 배분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제가 하나만 좀 더 먼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황 같습니다.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이 그 뭐 공천 작업 뭐 현역 의원들 한다고 하지만 보면 그야말로 찐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이원모, 주진우 네. 이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그때 한동안 시끄러웠던 유난 대결에 있어서 뭔가 둘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일각의 또 의문도 있습니다. 강남에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용인갑을 그러니까 배치했잖아요. 다시. 유난 대결이 아니고요. 그냥 굴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각계 부처 장관을 만나거나 어떤 참사 현장에 나갈 때 항상 그 부처 장관과 주민들을 예우하고 대우해 줬습니다. 예. 우리 한참 그렇게 유난 대결을 있고 나서 우리 정말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90도로 숙입니다. 예. 전혀 예우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존칭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분도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한번 봐달라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대통령님.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죠. 우리 이원모 전 대통령 용인 갑입니다. 거기에 정말 제가 아시는 후보님들도 정말 많았어요. 한 5분 정도 계셨어요. 용인 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곳이잖아요. 엄청나게 그죠? 유리하죠. 예. 3번 정도 굉장히 표를 다 이렇게 많이 받았던 지역이고요. 예. 국힘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 다 보면 지금 친윤,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 검사 출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천으로 지금 초강세 지역에 지금 공천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정말 양당의 이제 공천 확정자들을 딱 대놓고 보면 딱 국민의힘은 딱 3가지입니다. 친윤, 용산, 현역. 이거밖에 안 남은 공천이 이거 되는 꼭 거예요. 반론해야 네, 돼요. 네, 예. 드리겠습니다. 반론까지만 네네네. 네. 반론 기회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야 될것 왜냐면 지금 같습니다. 오히려 네. 검사 출신들이요. 이전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뭐 서초동 검사 출신들이 막 50명 이상이 그랬는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검사 출신이 불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주진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대국민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이미 그 국민들의 인지도 높아서 그게 현장에서 그 인지도가 당선 가능성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지금 경선 과정에서 검사 출신들이 많은 부분이 탈락을 하고 계시거나 후보에도 못 오르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 용산 출신 있으시잖아요. 용산 출신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수공천이라든가 전략되신 분 한번 손꼽아 줘보세요. 그 홍보수석인 김은혜 의원도 경선을 하게 됐고요. 네, 모든 부분 하셨죠? 그다음에 네. 장차관 출신들도 거의 험지를 가거나 지금 경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천. 결국은 공천이 그나마 100%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습니까? 차선 중에 가장 그래도 아름다운 건 경선이다. 근데 경선을 막 퍼즐 맞춰지기식 이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초한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한 그런 사전 준비를 통한 경선 준비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신 분들에게 수긍케 하는 이런 경선 문화를 확립해 가는 게 이번 4.1 총선의 우리 대변의 키워드입니다. 말씀해 네. 주셔서 네. 아까 그 대통령실에서 뭐 용산 출신 검사 출신 꼽아보라 또 그랬는데요. 찾았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그러니까 용액관 검사 출신 17명입니다. 지금 전체 공직자의 12.9%고요. 아까 말했던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현모 인사비서관, 네. 강승규 시민사회에서 그 조지현 전 행정관 대국민 등이요.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건 또 인지도라고 해서 아까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무슨 답변만 준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그 답변만 드리면 이런 분들이 가장 초강세 지역에 지금 단수공천 됐다 자, 이렇게만 이현모 말씀드립니다. 그 비서관은 강남에 신청했다가 네, 용인권으로 강남 잘 된 의리였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강순규 수석도 거기 홍문표 의원하고 같이 경쟁을 그러니까 해서 네. 경쟁에서 민주당으로 경선까지 갔던 거예요. 민주당 따지면 전남에 근데 경선 신청했다가 포기를 광주로 하는 옮기신 거예요. 거지. 아니 홍성 예선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유리한 판례를 건 봐주는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아까 우리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네네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판단은 지역 주민들이 하시겠죠? 네. 네. 뭐 뭐 민주당 얘기 넘어갈까요? 이제? 아, 시간 얼마 남지 예. 않아서 민주당 네, 얘기 조금 하고 저희가 4부에도 이어가야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방 의원님이 선정하신 공천인데요. 지금 국힘의 공천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썼지만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뭐 공격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고 우리 방 계신지 의원님. 말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사천이다. 음. 예, 아까 저희는 공정한 경선을 통한 적인데 사천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지금 아까 시끄러운 잡음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나 문외한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데 현역을 아까 얘기한 대로 친문, 네. 비명 부분들은 탈락을 시키거나 경선을 시켜요. 친명하고 그다음에 친명은 단수 추천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가 하이라이트였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임종석 네. 임종석 시장님이라든가 선훈 의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한 부분은 이 개인이나 당의 누군가에 의해서 아까 이익을 위해서 아까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천이라는 게 그잖아요. 사적 공천, 사익 이런 부분인데 그걸 당하는 후보자나 이런 분은 사실 피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했고 노력했고 주민들하고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이유로 컷오프되거나 네네. 경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또 장점도 있으니까 네, 이제 네. 네, 황 의원님 그 장점 네, 얘기해 말씀- 주세요. 짧게 예. 하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그 잡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늘 고 노무현 그다음 김대중 역대 왔던 저희의 그 흐름을 보면 20% 이상 민주당은 현역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예. 꼭 현역이어서 다선이어서 중진이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평가 점수 갖다가 이제 이런 것이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이 평가 룰과 경선 룰, 공천 룰을 1년 전에 확정지었습니다. 어떤 사천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지만 역설적으로 임종석 그 위원장님의 전략 공천을 받은 전현희 위원장님도 전화로 혹은 이렇게 사천으로 이렇게 얘기를 먼저 언질받은 게 아니라 뉴스 기사 보고 알았다 그러잖아요. 네, 네. 지금 원내대표와 30초 남았습니다. 네, 원내대표 마무리해주시고요. 공천관리위원장, 전략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서로 뭐 유기적으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처럼 모든 한심과 윤심
용심을 갖다가 통해서 하는 공천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네. 끝이 아니라 4부에 넘어가서 저희는 얘기해야 시스템 되는데 말이 공천이기 때문에 잘릴 것 같아요. 우리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4부에 16년도부터 아까 자리 계속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어가도록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진정성은 네. 양당 후보가 정말 결정이 나면 네. 정말 유권자께서 네. 판단해 주실 거다. 네, 4부의 황 의원님 얘기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코너는 굿모닝 OBS 매주 목요일 함께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만만한 정치, 만만하지 않은 총선, 여야 만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기획단장님 그리고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님 이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 워낙 두 분은 열기가 뜨거워서 네. 이게 진짜 손이 끈끈합니다. 아주 저 중간에 그렇습니다. 에어컨 틀었잖아요, 지금. 사죄하세요. 저희 아유, 산에서는 정말 지난주에 두 분 나오신 이후에 네. 그 뭐랄까요 리액션들이 대단히 좀 폭발적이었어요. 네, 그 우리 그 책임 프로듀서님이 그 신하영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거든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고정 아, 프로로 저희가 코너명을 정했어요. 어떤 얘기 그 네. 프로 방황 코너 아니야? 방황 정치. 방황 정치. 알겠습니다. 방황 정치.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아. 방황 정치. 뭐 네네. 아직 맞췄는데 치킨하고 콜라 안 줘요? 문제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뭐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오늘 네. 두 분 하시는 거 보고 저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75번이 간만에 재밌네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 저희 땡튜브 댓글에 낭만 가객님도 아우 유익한 방송 OBS 요즘 인기 상승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두 분이 또 열심히 일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은 화기애 모드지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갑자기 분위기 돌변. 그 민주당 공천 파동 얘기 조금 더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황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좀 더 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은 2016년부터 이 예. 시스템을 적용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개개인의 원해든 현역이던 저희가 수요 조사를 12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 출마 지역구 수요 조사를 해요. 예. 제가 일단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이 수기되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어떤 2월 달에 3월 달에 거취를 표명하고 이렇게 내가 이 지역구로 나가겠다 이런 것은 이미 이 민주당의 시스템상에서는 약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는 것이 공천이잖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서로 같이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민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예. 여기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당 시스템 쪽으로 아까 말했지만 공관위와 전략 강화, 그다음 원내대표와 당대표실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아까 사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개입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먼저 통보받고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까 하나 이제 그 컷오프가 되시거나 어떤 공천 배제되신 분들 또 하위 20%에 드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 객관적 지표는 당사자한테는 저희는 투명하거든요 정말. 그 당사자한테는 공개하고 또 이런 것들 소통을 통해서 또 지금 여러 가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결론은 국민의 승리 또 윤석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보면 견제 감시하고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일 이런 것에 좀 같이 연대를 해주십사 해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굉장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그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과 소통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하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방 의원님한테 제가 이걸 질문 드릴게요. 좀 시간 아니 이거 없으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 맞아요. 뭐 양쪽 다 시스템인데 결국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게 그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표로 연결할 건데 키워드로 말씀드릴게요. 서른 의원의 연산군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부의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신 분이에요. 하위 10%. 박영진 대권 후보가 하위 10%인 거예요. 과연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이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한 시스템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고 그러면 누가 볼 거냐? 누가 이익을 볼 거냐? 그런 부분은 4월 10일 날 나오겠죠. 네. 그게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제가 좀 완전히 키포인트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있어서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네. 근데 뭐 한간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이해찬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전 대표님. 거기다 이해찬 대표 컷오프 시키지 말라고 그렇죠. 했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컷오프 시킨 건 이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공천에 임하느냐. 뭐 시스템이 안 맞은 거겠지 뭐 그렇게 시스템 그러니까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총선에 승리는 못하더라도 자기를 옹호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거기가 그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뭐 그게 친명, 비명, 그 다음에 친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권을 생각하는 이런 장래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옹호하거나 우리 민주당 성향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계파가 나뉘고 또 친명, 친문, 비문이 나눠지잖아요. 그 나눈다는 자체가 또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되고 경선하고 하는 이 결과들이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말씀이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유가 있고 이유 없는 게 어딨습니까? 그다음에 모든 걸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키겠어요.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사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 컷오프 되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결코 수긍하지 못하고요. 그 이유가 납득하지 못하는 엄청 황당한 사유들로 인해 가지고 컷오프 되기 때문에 수긍하지 못하고 탈당을 하거나 내가 40년, 30년 몸담았던 당을 탈당하기에는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아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탈당을 하고 오죽했으면 네. 또 항의를 하겠어요. 네. 오죽했으면 연상금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정당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익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새로운 미래? 그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네. 네. 황 의원님, 네, 반론. 네.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뭐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 다 당의 자산들이고요. 지금 임종석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세 분으로만 지금 자꾸 언론에 부각이 되는데 또 나머지 5분들 우리가 했던 당 중진급들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시대 정신에 맞는 용태를 하는 것이 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가정이 시대 정신을 배반하는 것인지 아까 말했던 용액관, 친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혈 입상하고 초강세 지역에 그냥 아무런 공정한 과정 없이 단수공천으로 내리꽂는 게 이것이 감동 있는 공천인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이부터 자꾸 이제 당 대표가 자꾸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해찬 아까 고문님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의 당구조는 당 대표도 그다음 이해찬 고문님도 개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꾸 이해찬 당대표가 이것을 내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언론의 확대 해석이고요. 또 이해찬 당대표와 고문님과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것 또한 그렇지 않거든요. 당의 고문은 이해찬 고문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당에 역할하셨던 김부겸이나 정세균 예. 총리 이런 분들이 계시고 지금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분들 의견을 다 안 받으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말했지만 그게 당대표가 객관적인 관여할 거예요?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이론적으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객관적 지표에서 아까도 이론적인 건 이런데 친윤이 어디 있냐, 않다고. 용산이 어디 있냐 하지만 이미 공천에서 국힘당 나오는 이 수치와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당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내쫓고요. 김기현 당대표 내쫓았습니다. 지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이에요. 이 국민의힘 당이.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냐면 출마하지 않는 비대위원장은 전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국회를 이끌어나가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원내를 이끌어나겠다는 대표가 자기가 출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고 보장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냥 그걸 또 이렇게 지금도 야당 탓만 하고 있어요. 저는 자기가 하나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 지금 네. 그 시민의 희생이에요. 서민 현장 안 가서 하는 게. 막 콩콩 뛰면서 얼마나 많이 왔지 지금 이 어려운 민생을 마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신인 탤런트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만끽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느껴집니다. 그럼 저는 민주주의 그런 보이지 부분들을 않으세요? 그거 인기잖아. 고민해 보시면 민주당 공천 좋겠습니다. 파동 관련해서 하나만 네,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지금 워낙에 공청의 잡음이 들리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 수습 방안이 필요할 텐데 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 뭐 당 대표 사퇴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가능성 뭐 네, 한마디씩 그러니까 하고 저는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를 이끌고 국회를 이끌겠다라는 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예. 내가 출마 안 하고 가서 상대방만 공격하고 야당 탓하고
이런 정무적인 것들만 계속 언급하고 이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말 가십거리 갖다가 지금 민생이 중요하고 국가 경제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IMF에 지금 비준하는 그런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자꾸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 불출마는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불출마하고서 만약에 당을 이끄는 거면 얼마나 편해요. 지금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여당의 리더와 본인이 모든 걸 안고 정말 나아가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출마는 가장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단 질문은 뭐 해결책이었는데 일단은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게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그것보다는 네. 불출마는요 네. 정치인으로서 수습 방안이 뭐라고? 수습 방안은 소통하고 계속 그 와중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예. 모든 지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박용진 대권 후보가 4선 부의장이 그만큼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법률로만 보여지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저희는 4개 항목에서 16개가 넘는 세부 항목의 평가 지표가 있고요. 이것은 누가 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그것을 공천 결과를 이렇게 언론에 좀 하고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미숙한 것이지 절대로 시스템 공천이 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박 의원님.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에 이제 제3자적인 시각이나 상대방 당에서 해법을 제시하라 그러면 기준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어떤 네. 기준이냐면 아까 얘기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권이라든가 당을 운영할 때 내 친위,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는 그런 기준.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친명과 비명, 친명과 친문. 그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당 내에서 올바르고 쓴소리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되는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황 의원님이 시스템 공천 말씀하셨는데요. 시스템 공천 좋잖아요. 먼저 정립이 되긴 했지만 아까 뭐 수많은 데이터를 정량 평가하고 그 기준이 결국은 객관적이냐 공정하냐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본선 경쟁력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최강의 후보를 친문이 됐든 비명이 됐든 다 이런 공통의 자료와 데이터에 기초해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잘못되니까 이 데이터가 아무리 수집이 되더라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려하지 않고 네, 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중돼서 아. 아까 얘기한 대로 컷오프 되거나 경선을 하거나 네. 경선을 할 때도 감점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기준을 바꾸시라.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말씀 두 드리고 번째 싶어요. 키워드 네, 할까 말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 네. 아직 두 번째 기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공천에 대해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예. 아직 양쪽 공천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네, 다름 아닌 쌍특검법입니다. 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황대호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키워드입니다. 아침에 하기 좀 예, 그 오늘 원래는 그 본회의에서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네, 네.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미뤄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에서 또 그 어떤 이탈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이 안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얽힌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일단 뭐 얘기를 그 해주세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는 경기도의 국민의힘 상황과 너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협의를 저희가 해봐요. 물론 방산 대표님 네, 네. 저기 우리 의원님은 이제 대표단에 안 계셔봤지만 네. 협의가 했던 것들이 실시간으로 뒤집어지는데 그 예. 탓을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탓을 자꾸 전가합니다. 뭐냐면 선거구 핵정안이에요 지금. 예.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에 중재를 해서 예. 했던 협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는 자꾸 뭐 부산의 선거구, 그다음 우리 강서구 이걸 세 개로 나누는 것들, 추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불응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지금 협의가 다시 세부 논의로 가니까 자꾸 그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나 어디에 부각되면 민주당 의총을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당 쪽의 대변보다는 민주당 입장은 이거예요. 니네가 정말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양당 간사가 합의한 걸 파기할 정도로 다시 선거구 조정안을 한다면 원안으로 가자. 네네. 원안으로 가서 표결을 하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금 공천과 국민의힘의 행위가 이 김건희 쌍특검법 부결이에요.
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얘기했던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공정과 원칙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저희 그 합의된 게 파기됐지 않았습니까? 공당에서 한 파기가. 그러면 그럼에도 민주당도 그럼 원안으로 가자라고 제의를 하는데 지금 이 두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예. 수출입 은행법하고 지금 주택 관련된 법률 네. 지금 이 민생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주당이 추가 요구를 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갖다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근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29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 처리하겠다 계속 공언해 왔고 네. 그리고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쌍특검법하고 선거구 획정 그게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그래서 있거든요. 보통이 네. 그 제의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다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표결을 했었는데 지금 20일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숨은 의도가 뭐냐? 자꾸 선거 이슈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특검 하면 뭐 우리 저 연구인 생각 나오고 선거 막 이렇게 하는 이슈는 거 아니죠. 아니 보세요. 두 가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의 현안입니다. 보세요. 계속 이렇게 연기시키는 이유가 그럼 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160석의 거대 야당이에요. 그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25그 민생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선거구 획정하고 왜 연결을 시킵니까? 선거구 획정은 빨리 오늘 합의가 돼가지고 뭐 4개 특구도 정하고 해서 그런 합의된 부분하고 쟁점된 부분만 같이 논의하면 되는 건데 이 쟁점은 논의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쌍특검하고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 숨은 의도가 뭘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당에서 본인들이 협의한 부분을 우리 쪽에서 협상하지 않는다. 그럼 다수당이 왜 존재합니까? 160석이나 된 거대 정당이. 그럼 본인들이 다 표결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표결하면 되는 거고요. 민생법안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팩트체크를 근데 해야지. 하지 않아요. 자꾸 근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선거 정무니까 과거부터 계속 선거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가자. 지금도 더 끌고 가자. 또 선거 협상하고 이게 어떤 교환 대상으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어제 협상 파기랑 안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고요. 자꾸 선거구 원안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요. 선관위에서 부분을 정개특위라는 곳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논의 부분을 그럼 포기합니까? 선거구 원안대로 할 거면 논의 부분을 포기하면 국회의 기능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열심히 정개특위에서 합의해갖고 합의해 왔어요. 그런 부분을 존중해야지. 이미 합의된 것. 그걸 다 파기하고 다시 원안대로 합시다. 쌍특검 때문에 이건 시간이 아니라는 좀 거죠. 이제 네. 거의 황 의원님 말씀 네. 한번 듣고 제가 계속- 예. 그러니까 김건희 방탄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아까 말했지만 제가 팩트 체크 드리면 끌어가려고 민주당이 야당이 다수당이라서 그 무조건 표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가 아니라요. 재석이형 과반 출석이 한 3분의 2 찬성입니다. 예. 여태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표결 사항을 보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 이런 이유를 자꾸 들어서 퇴장을 해요. 그래서 부결시킵니다. 그럼 민생법안 출석이요. 따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되지. 저는 왜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것만 하자라는 게 아니지 방심해서 않습니까? 너무 세게 해서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네네. 아닙니다. 아니, 김건희 그래서 특검법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여기에는 사건 우리 방송 의원님이 특검법입니다. 잘 아시는 대장동 50억도 있어요. 네, 아까 말했지만 쌍특검이잖아요. 쌍특검법인데 아까 잠깐 민생법안 합시다.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고요. 지금 여태까지 제목부터 했던 잘못됐어요. 모든 것들을 김건희 보면 특검법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어떻게 보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표결을 안 한다라 그러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양당 간의 간사가 국회의장까지 중개해서 합의된 걸 돌연 틀고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협의될 수 없는 안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해주지 아니, 않는다 합의 그래서 특구도 지금 안 그래서 한다는 거잖아요. 박사님 협상 제가 되는 토론을 거. 하니까 네, 조금 네. 제 시간은 존중을 네, 했어요. 네. 국회 가면 그래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국회 가면 이런 보면 거죠. 저는 진짜 국민의힘의 모든 이런 비대위원장 선임부터 공천 이 모든 게 지금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방탄정당 이거 하나로 지금 자꾸 잡고 있는데 마지막 오늘 날짜까지도 자꾸 이제 야당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김건희 쌍특검은 분명히 저는 통과돼야 됩니다. 여기서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다는 역설입니다. 의장이 합의했으면 이건 대단한 효력과 권위를 사실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루아침에 논의하는데 뒤집어 버리면 네.
야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제안했다는 수용합니까? 게 뭐예요?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했지만 합의한 거지. 정개특위와 선관위, 의장이 윤석열 제안한 정부의 거지. 거기 왜 선관위에서 구체적인 권한을 자 주죠? 보세요. 네.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에서 아니지. 제출한 원안을 가자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민주당 마무리해 겁니까? 주시고요. 네, 마무리를 정보관리 30초 안에 해주셔야 될 것 윤석열 같고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네. 정부의 정부 아, 부처죠. 그럼 국회가 왜 있습니까? 정개특위가. 거기서 협의를 하는 거지. 이런 데 자꾸 모순돼요.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런 이게 왜 입장이 모순이지? 아니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아니 아니, 윤석열 그게 왜 정부의 시간 안 지켜주시면 선거구 우리 핵정 고정 안을 프로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안을 갖다가 네, 저희가 그렇게 일단은 하자는 좀 거니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늘 조금 둘 다 결정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약간 격양된 상태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한 마디씩 딱 20초, 30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끊겠습니다. 뭐 네. 쌍특검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황교안 의원하고 사실은 이렇게 싸울 의도라든가 국민 여러분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잘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네. 뭐 이게 당을 대변하다니까 그런데 네. 이런 좀 쌍특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이게 아주 급한 부분이고 네. 선거구 획정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쌍특검은 좀 연계시키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순수하게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결됐으면 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여기 황 의원님도 간단하게 한 네. 20초? 네. 저는 이게 이번 선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양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희는 78대 78 여야 동수지만 확장 재정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협치 모델이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김동연 도지사도 야당이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의 논리가 이견이 있다 그래서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싸우고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저는 이제 국민께 지지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경기도가 했던 모델처럼 지금의 양당이 저희가 대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방송 마무리 의원님과 제가 훈훈하게 비록 이렇게 되는 거야? 얘기를 하지만 경기도 의회를 벤치마킹해라. 그럼요. 경기도 의회를 좀 벤치마킹 하셔서 네, 좀 알겠습니다.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황대호 의원 그리고 방성환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목요일은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실 문자 의견도 뜨거운데 저희가 다 소개를 아, 못 해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링마이벨 다이나믹 듀오 남겨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유나였고요. 네, 저는 최진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